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69년에 발표된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제목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 아마도 하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인가 봐요. 그럼 먼저 하늘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하늘은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일 거예요. 이 시가 60년대 독재 정권 시절에 발표됐으니까 여기서의 가치는 자유겠지요.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60년대 독재 정권에서 누가 하늘이 보인다 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은 일본인에게 핍박당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전쟁 없이 산다는 게 큰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우, 나 때는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에 난리도 아니었지. 칡뿌리 캐먹으면서 가난을 버텼다니까.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신 분들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견디셨어요. 소설로 읽기만 해도 마음이 절절한데 역사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분도 있을 거고요. 삶의 터전을 잃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과거로부터의 발전이 현재의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에는 현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답 역시 현재에 있고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훌륭한 과거는 독재 정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풀리는 문제죠. 독재 세력이 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까지 침해하는가?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화자는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지금 하늘이 보인다고 말하니? 저 위에 보이는 것 아직 하늘이 아니야. 저건 먹구름이고 지붕을 덮은 항아리일 뿐.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 차려. 닦아라. 찢어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게 이 시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우선 눈에 띄는 건 질문을 제기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같다는 점이에요. 거의 같죠? 수미상관으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반복되고 있죠. 아마도 이 부분에 주제가 담겨 있을 것 같네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죠. 수사 의문문, 즉 서리법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고 덧붙여서 질문하네요. 시대상과 연결지어서 하늘을 자유라고 해석할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늘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 그만큼 화자가 바라는 가치를 깊이 있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을 깊이 있게 묘사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점층법이라고 하죠. 그럼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 그동안 먹구름과 지붕 덮은 쇠 항아리를 보면서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먹구름과 지붕 덮은 쇠 항아리는 자유가 아닌 억압이겠죠? 오히려 하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화자는 일생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2번 말하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요구합니다. 닫고 찢으라고요. 행동하라고요. 명령형이라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죠? 근데 그냥 닫고 찢어라 라고 하면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자세로 행동하면 되는지도
보여줘야죠. 그래서 다음 연에 나옵니다. 먼저 매일 마음속 구름을 닦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외경, 즉 공경하며 자유의 두려움을 알고 행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냥 함부로 행동하고 추구하는 게 자유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늘 마음속에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고 스스로 자유가 소중한 줄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연민을 아는 사람이에요. 연민이란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뜻인데요.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공감이라고 해석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연민은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유라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현재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마음도 암홀이며, 여기서 암홀이다라는 말은 조심하여 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조심하는 거죠. 즉 억압된 현실에서 자유를 찾는 일은 차분하고 거룩하게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억압, 이 엄숙한 세상을 버티는 일은 참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화자는 말합니다. 살아가리라.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가리키죠. 그리고 다시 한번 현재는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표현법 잠깐 정리해보자면, 수미상관 표현법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하늘과 대비되는 상징적인 시어, 먹구름과 쇠 항아리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냈죠. 여기에 반복되는 통사 구조까지 더해져서 화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였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